Manners make it ducks. 안녕하세요, 우리 반쪽의 여러분, 캡스맨입니다. 2020년 8월 17일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즉 농가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합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사료에서 중금속, 보존제 등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즉 농관원은 2021년 8월 17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유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1개 제품은 중금속 허용 기준 초과, 3개 제품은 무보존제 표기를 했으나 실제로는 보존제, 소로빈산이 검출, 6개 제품은 사료와 원료의 명칭, 제조연 월일 등 표시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한 3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브랜드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반려동물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브랜드 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검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이 농가원 측에 전화한 결과 2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금속 검출. 총 10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중금속 문제입니다. 이 농가원 측에서는 해당 브랜드명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현재는 제조가 중단되었다고 해요. 다만 시중에 유통 자체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금속 이슈는 이 높은 확률로 원재료 자체 문제입니다. 만약 이 브랜드 사료가 OEM이라면 해당 OEM 공장에서 생산한 다른 브랜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81개의 브랜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중금속이 나온 이 브랜드가 OEM이고 이 OEM 공장에서 생산한 다른 브랜드가 현재 유통되고 있으면 이번 검사 대상이 심지어 아니었다? 결과는 끔찍하겠죠. 이건 농가원 측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브랜드를 필히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저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보호자님들도 꼭 계속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로빈산 검출입니다. 총 3건이 있었죠. 이 소로빈산은 주로 말랑한 간식, 소프트 사료 등 수분 비율이 높은 사료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 건사료에도 종종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번 농가원 위반 사례는 이것을 무보존제라고 표기했으나 실제로 소로빈산이 검출된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소로빈산이 자연 유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국내법으로 이 소로빈산은 최대 3000ppm까지 넣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혔으면 당연히 이번에 소로빈산 검출된 사료 3건 모두 허용치인 3000ppm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연락해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순히 이 소로빈산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즉 자연유래 소로빈산이든 의도적으로 넣었든 다 똑같이 소로빈산이 나왔으니까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죠. 사실 무보존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게 자연유래로 소로빈산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무보존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그렇기에 사료 제조사는 꼭 관련 법을 체크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적발된 사료의 정확한 소로빈산 수치도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참고로 자연유래 소로빈산 같은 경우 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수치 관련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표기 의무 위반입니다. 원재료명을 잘못 적거나 제조연 월일 등을 미기재한 경우인데요. 이건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 사실 담당과 관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닭고기 미를 건조 닭고기로 표기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드시 닭고기 6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할 때도 있는 등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확실하게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 맞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료 성분 등록을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라 달라지니까 사료 성분 등록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사료를 등록하는 서울시나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사료 성분을 등록하는 수입사나 제조사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 수입사나 제조사 미팅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요.
미팅할 때 생각보다 현안 담당자들이 사료관리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등록할 때 기업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자주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이 표기 의무 위반은 민, 관 모두 전문성을 높이고 법령과 규칙 맞게 업무를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가원이 기습 발표한 반려동물 사료 중금속 보존제 검출 및 표기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금속 브랜드는 필히 공개해서 2차 피해를 막으면 좋겠으며 소르빈산도 꼭 수치까지 공개해서 의도적으로 소르빈산을 넣은 회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당 사항 없는 브랜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많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우선 제가 리뷰했던 브랜드 위주로 체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게 참 슬프네요. 이 반려동물 산업이 좀 커지는 만큼 여기에 종사하시는 기업이나 공무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